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지금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이번에는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홍성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호주 산불이 벌써 일주일째인데요. 산불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고 있죠? 네, 이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일주일째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의 상당수가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호주 국영 ABC 방송은 블루마운틴 서부 리스고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군부대에서 훈련 때 사용한 폭발물 때문에 발생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방 소방대의 발표 내용인데요. 소방대 셰인 피츠 시먼스 국장은 군부대에서 훈련 때 사용한 폭발물이 리스고 산불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의도적인 방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산불은 지난 17일을 전후해서 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 앞서 뉴캐슬 지역과 헌터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10대들이 재미삼아 한 불장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엊그제는 미국이 프랑스 전화를 감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독일 사이에 또 도청 문제가 불거졌죠. 그것도 독일 총리 전화를 미국이 도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보기관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총리가 도청 문제에 관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관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독일에 대한 미국의 감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메르켈 총리의 통신을 도청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살해하는 일이 또 벌어졌죠? 네, 미국 매사추세츠주 댄버스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 24살 콜린 리저 씨가 학교 인근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밤 수학교사인 24살 칼린 리저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에 학교 화장실에서 혈흔을 발견했는데요. 이 숨진 교사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14살 소년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교사를 살해한 뒤에 종적을 감췄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1일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총격으로 교사를 숨지게 한 뒤 자살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앞서 네바다주 리노시 근교의 스팍스 중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가해 학생과 교사가 숨지고 남학생 2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여의도권 통과하는데 강 동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50분가량 소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양화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초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구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옆으로 가는 노들로도 강 동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차간거리 좁히고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주변에 국회대로 도심 쪽으로는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까지, 반대 인천 쪽으로는 신월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밀립니다. 이 밖에 도심 진입하는 길 중에 은평 일상권의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무학지역까지,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연세대 쪽으로 차간거리 좁히는데요. 그나마 미아 상계권의 도봉로나 미아로 소통 상황 오늘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가 오래간만에 내렸네요. 어젯밤 미국 증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23일 그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54.27포인트, 0.35% 하락한 15,413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47%, 나스닥은 0.57%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큰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중국 금융시장에서 어제 단기금리가 급등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행은 어제 2주 연속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해서 중국 금융시장 내 단기금리가 연 3.338% 수준에서 어제 3.992% 수준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중국이 긴축적인 그 통화 정책을 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중국 상하이 증시는 1.25% 떨어졌고 일본 도쿄는 1.95%, 우리 코스피도 0.99%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었는데요. 이런 영향을 미국 증시도 받은 겁니다. 어제 그 중국 위안화도 그 긴축 영향에 또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식 연기 가능성 등으로 장중 달러당 6.0855 위안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또 그 발표된 미국의 그 기업 실적도 약간 엇갈렸습니다. 건설 장비 회사인 카터필러는 3분기에 나쁜 실적을 내놔서 6.07% 하락했고요. 반면 보잉은 5.34% 올랐습니다. 예, 중국 경제가 큰 변수가 되다 보니 이제 아시아 경제가 미국 그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근데 위안화가 급등을 했다고 전해주시는데 이 원화값도 1,050원대로 올랐죠? 네,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5원 내린 달러당 1,055.8원에 마감됐습니다. 9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연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화는 약세, 또 원화는 강세를 보인 겁니다. 또 증시에서 그 39일째 계속된 그 외국인 순매수세도 이런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도 2,256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다만 그 순매수 규모는 지난 8월 23일 이후 하루 평균 순매수액 그 3,336억 원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화가 1,050원대로 접어들면 그 외환 당국의 개입이 우려되니까 그 외국인 매수가 주춤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미 8월 말부터 그 15% 정도의 그 평가 이익을 실현한 만큼 조만간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연구 인하 방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정부가 지난 8월 28일에 그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이후에 그 이런 기대감으로 그 지난달 전국의 그 주택 거래 건수는 1년 전보다 40%가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달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쟁과 그 국감 준비에 바빠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인데요. 예. 취득세는 그 집값에 잔금을 건네는 시점에 부과되는데 이 때문에 잔금 치를 날짜를 미루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세 인하 시점까지 늦추는 경우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인하 시점을 내년 1월로 하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은 적용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또 기획재정부는 소급 적용을 하면 세수 손실이 크니까 안 되겠다 이런 안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취득세 인하가 미뤄질 경우에는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자칫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기업들이 높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로, 수도,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24일 정부가 그 국회에 낸 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그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봤더니 공공기관 41개사가 그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이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경차 또는 출퇴근 할인 등 그 통행료 감면 제도를 축소할 계획이고요. 예.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그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또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고요.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매년 2.5% 수준으로 계속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쓴 책 자유의 책들, 진실의 책들 중에 한 권을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010년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서울 정동 맥도날드 매장에서 매일 밤을 지새는 할머니로 소개되면서 맥도날드 할머니로 불렸던 권하자 씨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5월 서울역 노숙자 지원센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서 행여 환자로 치료를 받다가 7월 12일 별세했습니다. 권하자 씨는 대학 지학대 메이퀸으로 뽑힌 데다가 졸업 후엔 외무부에서 근무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후를 알게 된 지인들이 거취를 주선했지만 권 씨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면서 이를 거부해서 더욱 화제가 됐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언론들은 어느 공무원의 숨은 선행이라면서 임종을 짓겠다는 손스키 씨를 일제히 조명했는데요. 오보였습니다. 중구청에 근무하는 손스키 주무관은 권하자 씨의 사후 뒤처리를 담당한 공무원인데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손스키 주무관 연결해서 그간의 사정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맥도날드 할머니의 임종을 지킨 사람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여기저기서 많은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손 주무관께서 오보다 임종을 지킨 건 아니다 이렇게 정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임종 지킨 분이 외국인 친구 스테파티 세자리오라고 예,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아, 예, 제가 전화는 많이 받았는데요. 예. 업무 처리를 하면서 무용고자의 임종을 지키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권 할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예. 근데 어제 임종을 실제 시킨 분은 그 오래된 친구분이라면서요, 외국인. 예, 세자리오라는 분이 지켰다고 하던데. 예, 네네네. 예, 지난 7월 12일 송파구 거유동 소재 세희망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권하자 씨인 건 맞죠? 예, 제가 그때 업무 처리 당시에는 몰랐었고요. 예. 인터넷 공중파 등으로 권하자 씨에 대해서 일단 알게 됐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네네네. 우리 손 주무관님, 예, 수화기 조금만 입에서 떼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권하자 씨는 결국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무연고 행여 환자로 처리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손 주무관 덕분에 무연고 변사자를 처리하는 일이 이번에 또 조명이 되는 것 같는데, 예. 일단 손 주무관께서는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발령받으신 지 올해 21년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1년간 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신 겁니까?
예, 제가 노숙인 상담과 무용고 변사자 장례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노숙인 상담부터 이제 무용고 변사자 장애 처리까지 혼자서 그거 맡고 계시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무용고 변사자 숫자가 한 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1년에 약 40건으로요. 아, 그만큼이나 됩니까? 예, 지금까지 약 800여 건 정도 됩니다. 예, 800여 명이나 그 돌아가신 분을 처리를 하셨군요. 네네. 이 무용고로 사망을 하면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연고분이 병원이나 거리에서 사망했을 경우 예. 관할 경찰서나 병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예. 장례를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지금 주로 그 화장을 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안치를 하다가 만약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들 한꺼번에 또 이제 매장하는 처리를 합니까? 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무연고로 확인되면 유족에 대한 수소문은 그 실시를 하죠? 네. 예, 그 어떤 방법으로 유족을 찾게 됩니까? 저희가 사망자 및 유가족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모든 서류의 발급을 받아가지고요. 예. 열람 등으로 추적을 해서 전화나 우편이 가능할 때는 즉시 처리가 수월하나 예.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간지나 저희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권하자 씨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연고자를 찾은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고자를 찾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됩니다. 야, 상당히 많이 찾는데, 그 손석희 주무관께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군요. 아닙니다. 예. 지금 손 주무관께서는 사회복지과 자활주구팀 소속으로 노숙인 상담, 이런 일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숫자는 저희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수준인데요. 예. 아직도 서울역 지하철과 지하도 공원 등에서 노숙자들을 자주 만날 수는 있는데요. 예. 지속적인 상담과 단속 등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예,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역과 이게 중구청 지역이 일대를 보면 예, 지하도 같은데 아직도 노숙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노숙인들에 대한 외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부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종합지원센터라고 지금 서울역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서울역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노숙인 분들이 만약 시설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면은 예. 그쪽에서 상담을 해서 몸이 아프신 분은 병원 치료를 하는 거고요. 예. 본인이 시설에 들어가겠다 하면은 상담을 해서 노숙 쉼터 또는 저희 일단 불안시설 같은데 일단 입소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쉼터 같은데 노숙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해서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쉼터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일단은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연이나 그런 거는 금지를 하지는 않고요. 예. 본인분이 몸이 만약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예.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노숙인 본인들에 대한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노숙자 관리하는 곳이 현재로서는 구청밖에 없죠? 예? 노숙자를 관리하는 곳이 현재로서는 구청 외에는 없죠? 구청 또는 경찰서에서도 합니다. 아,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연고 변사자를 처리를 해온 중구청 손석희 주무관이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예, 전원책의 출발사진 3부였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진 4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이번 가을 개편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한 이슈에 관해 전문가를 초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 이슈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대화 모드로 들어가던 차에 지난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나흘 앞두고 북한이 돌연일을 연기하면서 다시 경색되고 있죠. 오늘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1일 최윤희 신임 합참의장이 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군이 늘 하던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하면 진짜 타격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또 조평통이 21일 날 이를 받아서 불바다 협박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네. 조금 그 강도가 센 것 같습니다. 연평도 서울뿐이 아니라 온 남조선 땅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협박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것은 실제 군사적인 행동을 북한이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말로써 엄포를 세게 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제 그 과거에도 북한의 불바다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남관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측의 그 최인유 신임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견제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삿바 싸움의 연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삿바 싸움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우리 군이 이게 일단 유사시에 선제 타격하겠다 이 얘기를 과거 김태형 장관이 있을 때부터 줄기차게 해오고 있는데 네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순항 미사일 외에 뾰족한 타격 수단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기 경보비만 하더라도 피스아이뿐인데 그나마 4대 중에 지금 현재 3대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킬체인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군과 정치권이 너무 낙관론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군사 부분에 있어서 방위태세는 늘 물쓸 틈 없이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국방부랄지 전반적인 우리 군 당국이 전체적인 그런 방어태세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대응 수단이랄지 조기 경보기 이런 전반적인 그 대응 수단들의 문제가 현재 발생해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남관계의 현재 어려운 지금 상황들에서 그 국방 당국의 그 준비 태세 이 부분은 늘 또 강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핵 경제 병진론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핵화에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이 한미 양국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이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그리고 중국도 유엔 제재에 현재까지는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북한 경제 상황이 그 나아지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북한의 상황 자체가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북한도 역시 그 변홍사가 풍년이 들었다. 이것은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고위급 대화랄지 또는 육자회담 체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이나 미국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사전 조치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북미 관계나 전반적인 북한과 대외 관계에는 여전히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뭐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예, 이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비핵화에 대한 그 태도 변화가 북한에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영변 핵시설 또 재가동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예, 북한이 지금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무모한 행동 나오는 배경이 의외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영변 핵시설 재가동 이 부분은 완전히 우리 정보 당국이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100%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이걸 통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이런 노력을 북한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미국의 지금 주요 관심은 미국 국내 문제, 그 공화당과 그 미 행정부 간의 문제 또는 그 이란 핵 문제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 그런 문제들에서 미국의 시선을 돌리는 이런 차원에서의 핵시설 가동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남측을 향해서나 또 전반적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자회담 재개를 빨리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 개발로 더 가는 이런 행보를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그런 입장이 간접적으로 그런 핵 능력의 그 유지 또는 핵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북한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미국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이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이 그 우선 평가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또 나온 뉴스를 보면 이 북한이 호국 훈련 북침 연습을 비난하면서 핵실험장 갱도 작업이 우리 측에 포착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4차 핵실험으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네. 중국도 3차 핵실험 이후에 강도 높게 지금 압박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4차 핵실험 나갈까요? 지금 4차 핵실험까지 간다면 사실 북한으로서도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과 국제사회 또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이제는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존스 홉킨스 때의 그 38 노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북한의 갱도가 한두 군데 풍계리에서 새롭게 갱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북한은 뭔가 핵실험 또는 핵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육자회담 재개의 속도를 빨리 하겠다.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이런 차원의 시위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이 그 노동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900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리고 또 미국이 사실상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걸 시인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우리도 MD에 좀 가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최소한 SM-3 미사일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을 가져서 조기 파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미국의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우리가 SM-3 도입하겠다 이 뉴스만 나가도 반발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SM-3 미사일이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 그러니까 그 대기권 밖에까지 날아갔다 이제 들어오는 미사일이고요. 그렇게 보면 상당한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이 군사적 반발이 크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MD 체계의 가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MD에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다연장 로켓포랄지 방사포랄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MD 체계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MD 또는 우리가 이제 KMD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방어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뭐 그렇게 본다면 MD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방금 이제 방사포를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우리 서울에서 44km 떨어져 있는 휴전선 위에 240mm 방사포들이 네네.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뭐 150문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 170mm 자주포 네네. 또 그걸 또 신형으로 계속 개량을 한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 방사포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또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네. 결국은 이게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국방비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그 김 교수님께서는 네네. 지금 우리 그 국방의 그 능력이 네네. 그 북한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는가 하면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참 많이 갈라져요. 네네.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다는 분도 네네,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다. 네. 아직까지 너무 모자란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제 북한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북한의 군사 능력이 앞선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 능력 부분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측이 앞선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 봅니다. 재래식은 우리가 앞선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 해군이나 공군력에서는 이제 북한과 경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휴전선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방사포랄지 북한의 다연장 로켓 자주포랄지 이런 부분들을 예. 제어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제 만약에 그것이 제어가 안 된다면 유사시에 서울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재래식 무기의 능력을 그 전체를 평가해 본다면 우리가 앞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그 3, 4월 달에 다니던 군 부대들이 주로 포병부대 중심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중국이 어떻든 이 육자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이 한미 양국은 육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데 중국은 육자회담 하자. 계속 이런 입장인데 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방안이 확실한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 북한 핵 문제가 돌발된 뒤로 현재까지 20년 이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육자회담은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차선으로서는 육자회담 외에 대안은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지금의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 회담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제네바 합의가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련 있는 육자 회담 참가국들이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지금 당장 쉬운 건 아닙니다만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것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육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이루어주는 이런 형식의 주고받기식의 행보를 앞으로 또 펼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 불가침 조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북한이 과거에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불가침 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침 조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이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불가침 조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이 불가침 조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의 북미 관계의 현실을 봤을 때 불가침 조약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관계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또 핵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있습니다. 북한은 무슨 비핵화를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미국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북한의 선의가 나와야 육자회담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입장 차이가 있는 속에서 불가침 조약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불가침 조약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침 조약에 대한 입장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환경 조성이 안 됐다 이렇게 북한은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의 환경 조성이 아직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신선호 주 유엔 북한 대사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내놓은 말들이 미국이 핵 군축을 선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 핵 국임을 인정을 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들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직접 하겠다는 뜻은 아마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미봉남 이 흔히 말해서 우리하고는 이제 얘기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는 통미봉남 정책 이게 이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의 남북 관계와 지금의 북미 관계 또는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대일 관계와 남북 관계에는 상당히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이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의 연기 조치 이후로 계속적으로 북한이 지금 대남 강공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북미 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또 대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연성을 또 북한이 말로써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통미봉남을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육자회담 재개랄지 또는 북미 관계 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가 전혀 악화된 상황에서는 그런 그 육자회담 재개랄지 이런 흐름들을 그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육자회담 재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는 그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우리 쪽도 조금 변화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6.17 통일부 그 장관이 우리 정부 노력으로 하루아침에 남북 관계가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할 만큼 우리 정부는 순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마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면서 북한이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말의 그 꼬리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실루엣에서의 결과다, 뭐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원했다. 이런 우리 보도를 보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앞으로는 그 점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쓸 모양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정부가 지금 이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의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촉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국면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가 지금의 단기적으로는 상호 간에 좀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길들이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부담이 앞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남북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북한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슈 포커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의 클로징 멘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종수님, 여야 모두 국민 하는데 국민들은 쇼를 보는 관중이 아닙니다. 최통섭님, 조윤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발언만 봐도 정치검찰입니다. 예, 3529-1632-8192님, 댓글로 대선 결과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재의 의견입니다. 예, 취지의 의견입니다. 예, 7434님. 야당은 국민을 위해 여당을 견제해야지 권력을 위해 여당을 견제하면 민심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야당 비판, 멘트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이 청취자 클로징 멘터, 황호규님 걸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돈으로 사오고, 공기업은 국민 돈으로 잔치하고, 부채 감소는 국민이 하라니, 본인들 상여금부터 반납하시죠. 예. 이 황호규님에게는 제가 쓴 자유의 적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이 잡는 박근영 백일섭입니다. 내가 회장 전문 배우라고 펑펑 쓸 것 같지? 나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 가슴이 많이 나오면 무지 열받거든. 열받지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요.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가슴이 잡느라고 욕받대.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New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일본 정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다케시마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1분 27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와 외무성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자신들이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고 1905년 가기 결정으로 재확인했는데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는 내용이죠. 우리 정부 정말 온순합니다.
이런 도발을 당하고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삭제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 말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강경 대응하면 일본이 노림수에 걸려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나 같으면 주일 대사부터 소환한 뒤에 독도를 공동으로 수역에 집어넣은 한일 업십정부터 폐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